만약 물리치료사를 하고 싶다면 꼭 두 가지를 병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치료 스킬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이 둘 중 꼭 하나를 해야만 당신이 가질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에 돈과 명예가 더해질 겁니다.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요?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편입이라는 방법으로 쉽게 물리치료학과에 가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게 바로 물리치료사입니다.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운동 전문가 10년 경력의 물리치료사들을 고용해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물리치료사의 현실과 어떻게 하면 잘 나가는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는지 영상에서 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리치료사를 단순히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업이라고만 여깁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는 스포츠팀, 재활센터, 개인 클리닉, 심지어 창업까지 다양한 길이 열려있는 의료기술 전문직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아주 작은 병원에서부터 대학병원까지 각양각색이라서 물리치료사가 가진 전문성과 공신력에 비해서는 각자의 연봉이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일반 병원 기준으로는 초봉이 3천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경력이 쌓이게 되면 4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취업도 굉장히 잘 되는 학과라고 알려져 있는 물리치료학과는 졸업과 국가 자격증만 취득하면 어렵지 않게 바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한 후에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됩니다. 생각보다는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과거에는 3년제 전문대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4년제 일원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3년제로 입학해서 혹은 편입까지 가능한 게 지금이기 때문에 빠르게 입학해서 졸업하고 자격증 취득까지 가능한 루트가 지금은 가능하니까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물리치료학과 중에 많은 학과들이 관련 전공이 아니어도 편입할 수 있고 전적대 성적 100%로 보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로 성적만 잘 받아서 지원해도 합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보고 진로를 정하신 뒤 빠르게 편입을 준비해보는 것도 좋은 루트일 것 같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낮다고 해서 물리치료학과 진학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대학 편입이나 대졸자 전형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졸자 전형은 신입학이지만 수능 없이 대학 성적과 면접만 보면 되고요. 편입은 전공을 바꾸지 않아도 가능하며 일부 대학은 토익 점수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면 성적도 세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입시 허들이 낮다고 할 수 있겠네요.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벌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환자 응대 능력 그리고 전문성에서 나오는 처방 등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해요. 물리치료사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그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업무 환경이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뉘어집니다. 요즘에는 특히 운동이나 기능성 운동, 재활, 도수치료 등의 경계가 거의 허물어졌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잡고 진로를 설계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대학병원이나 준종합병원에 취업하고 싶다면 물론 4년제 대학을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 업무에 따라 나눠서 말씀드리면 루틴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형외과 갔을 때 전기치료 받고 적외선 치료 받는 그런 물리치료실은 면접 시에 태도나 단정함 그리고 추천서 등을 통해서 주로 뽑는다고 하고요. 전문 도수는 아니지만 마사지나 케어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물리치료사 자격증 외에 추가로 들어온 교육이나 치료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데모 등을 보고 뽑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분들은 많은 경우에 취직을 하고도 추가적인 자격증이나 교육 등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좋고, 만약 첫 번째 직장을 지원할 예정이라면 공식력 있는 단체나 협회 등의 교육을 이수하시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병원 물리치료과의 리더급 이력을 보시면 해당 협회의 교육과 방향 등의 결과 맞는 쪽으로 지원하시면 훨씬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물리치료사는 연봉이 아주 높은 직군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수요가 증가할 유망한 직업군인 건 맞습니다. 국가 면허가 있어야 하는 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하고요. 이 물리치료사 출신 분들이 운동과 융합을 해서 센터나 병원 등도 운영하는 곳이 많은 만큼 뻗어나갈 수 있는 범위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트레이너가 잘못 케어를 하거나 치료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물리치료사 분들이 운동을 가르치는 건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게 시장의 현실입니다. 저도 전문대 다닐 때는 도수치료를 전공했지만 라이센스를 따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만약 다시 진학을 할 수 있다면 물리치료학과에 진학을 해서 물리치료 국가자격증 하나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물리치료사 자격증은 공신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라피 쪽이나 운동 쪽으로 조금 더 진로를 확장해서 설계하시면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반대로 나는 그냥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정해진 연봉을 받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물리치료사가 경쟁적으로 다가오고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진로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결국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고요. 물리치료 전공과 자격증은 그만큼 힘과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설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신력도 있고 설계할 진로의 폭도 넓은 이 물리치료사 궁금하시다면, 혹은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학장코치 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